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최근 제가 이 벤처 스타트업을 한번 챙겨봤더니 고용 종업원 수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2019년 대비 7,000명 늘어서 81만 7,000명. 우리나라 이제 그 대기업의 4대 그룹보다 11만 명이나 훨씬 더 많은 그런 사이즈로 지금 컸습니다. 매출을 보면은요, 이 매출이 2019년 대비 무려 14조 원이나 증가를 해서 206조 9천억 원. 대단합니다. 제가 미국 갔더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했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호기심, 그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 다 만나줘요. 그 이유가 한국의 이런 성장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경제 분야의 가장 키워드를 꼽으라. 그것이 바로 벤처 스타트업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젊은이의 희망과 젊은이의 미래가 모여 있는 곳,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피고 또 성장의 어떤 그 엔진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100년의 미래가 좌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우리 한번 서로 진지하게 토론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더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또 규제를 혁신해야 되고 또 무엇을 융합해야 되고 또 무엇을 시스템 혁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전략은 바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짜여져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스타트업 아메리카나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네이션과 같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전략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 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가 말도 안 되는 규제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라이센스인데요. 이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려면 전국적인 영업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프라인 점포가 전국에 깔려야 돼. 그러면은 이게 인터넷 시대 아닌 거죠.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 설립이 된 지가 한 50년 됐어요. 그래서 이 50년 된 법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 이거 인터넷 시대의 영업망 규제가 대체 웬 말이냐고 상사법무과에 질의를 넣었더니 이 법의 규정은 신중해야 합니다라고 그러. 과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규제를 개혁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부딪히고 그러면 실무자한테 찍히게 되고 그러면은 나는 되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작년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주식을 이중 양도를 했는데 무죄가 떨어졌어요. 규제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바꿔주세요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몇십억 사기를 당했는데 무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져갔는데 역시나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은 과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스타트업 주식거래 쪽에서도 한번 좀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양주동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이 50년 묵은 그 규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 신중히 봐야 된다는 부처 의견이 사실은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이 신중 검토 의견이라는 것은 다만 그렇다면 그 부처에다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몰랐지만 오늘 의견 주신 만큼 전달 주시면 그 부분이 그 규제가 그 50년 전에 생긴 그 규정이 생길 당시에 생겼던 이유 그리고 현재까지 유지되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현재까지 유지됨으로써의 오늘날 적용되고 있는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까지도 한번 살펴서 부처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 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주동 대표님의 경우는 그동안에 안 하던 새로운 장르를 만드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법률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는 지금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현재 로톡은 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불법적이고 부당한 규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모든 정보기관이 로톡을 합법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로톡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는 협회 내부 자치 규정을 지난 5월에 신설을 해서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할 테니 탈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법조 브로커가 활개를 치지만 국민들을 민사 본안 1심 사건 기준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나홀로 소송의 비중이 72.7%에 이를 정도로 비대칭이 심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로톡은 월 100만 명이 넘는 방문자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해서 법률 서비스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유니콘 기업이 10개가 넘게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유일한 리걸테크 예비 유니콘의 성장이 이익단체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기 정부가 그 단호한 혁신의 수호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앤컴퍼니 같은 이런 이제 이 새로운 그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가 그 기존의 그 기득권층을 뚫고 들어갈 힘이 아직 약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차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하나씩 둘씩 해결해야 됩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뀔 때, 그 당시에 선도 국가는 영국이었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붉은 깃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법으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은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됐고 글로벌 선도 국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간 겁니다. 한국도 지금 우리한테 이런 좋은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기회가 왔지만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글로벌 선도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0년 전에 영국과 같이 뒤로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싸움만이 저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혜를 모으는 일, 이거는 저는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다. 그래서 그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이 이슈를 가지고 또 여기 오늘 오신 오영환 의원님과 강선 의원처럼 국회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대학에서는 광고 홍보학과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지만 사실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마케팅, 뭐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재나 관심 있는 인재들은 사실 많지 않은 현실이어서 대학에서 이런 부분에 디지털 마케팅 관련해서 뭐 교육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뭐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인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지원을 해주시는 방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조명을 받고 있는 광고 관련 뭐 스타트업들도 좀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비데이즈께서 이제 이 디지털 광고의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디지털 광고의 어려운 점이 인재의 문제이고 또 이 인재를 어떻게 키우느냐의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벤처 스타트업 디지털 업계에서 가장 저는 심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디지털 대전환위원회가 발대식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K 디지털 일자리 대전환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거기에 좀 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방에도 이제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들을 많이 육성해 주십사 합니다. 실제로 지방에는 스타트업이 뭔지 잘 모르세요. 공무원분들도 그러시고 실제로 도의원분들도 그러시고 실제로 저희가 지역에서 펀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을 때도 IMF 때 해지 펀드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생했다 하시면서 펀드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도 이런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자요의 남성준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지방 창업 생태계의 문제, 이거의 문제점은 뭐 익히 알고 있고요.
올해 예산부터 아마 이제 이 지방 창업 생태계를 위한 모태 펀드가 좀 더 확충됐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이 지방 창업 생태계 문제가 풀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그 했던 로컬 크리에이터 제도 같은 거를 스타트업이나 이런 어떤 그 벤처 투자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해법으로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뭐 다자요라든가 또 제주도의 제주맥주라든가 그런 어떤 아주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 이런 것들은 전략적으로라도 좀 키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남 언니는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한 그 의료무료 정보 플랫폼입니다. 오늘 닥터나우랑 로톡도 나와 계시지만 그 의사나 약사, 변호사, 세무사, 의료회사 전문직 서비스에게도 IT 기술이 도입되면서 좀 플랫폼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전문직 협회에서는 좀 이런 변화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강한 규제나 불법화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실 동네 병원이나 좀 젊은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들으면요, 플랫폼이 없던 시절에는 대규모 광고 자본력을 가진 병원들한테만 경쟁이 굉장히 쏠려 있었는데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소비자 평판이 좋은 병원들도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도 저희한테 직접 많이 해주십니다. 좋은 사례가 나오기 전에 정책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있기도 전에 이런 전문직 플랫폼에 대한 좀 과도한 규제가 시작되는 걸 적극적으로 경계해 주시고 또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닥터나우는 앱으로 전화나 화상으로 비대면으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볼 수 있는 앱 서비스입니다. 이제 작년에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가가 되었고 이와 같은 조치로 올해까지 총 312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했었던 우리나라도 엄청난 국민적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과 IT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함께 결합을 한다면 우리 의료 서비스의 발전은 물론 또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환경에 맞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를 접근을 할 때 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상생이나 그 의미에서 공간들을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동네 조치 개념으로 가져가다 보면은 이게 사회적 약자까지도 상당히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비대면 진료 시스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편리성 그리고 환자 중심이라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시스템들부터 좀 구축을 해나가서 원격 진료 자본이 그리고 대형 자본이 잠식할 것이다에 대한 그 오해를 조금 클리어시키는 그런 작업을 국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를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토론회도 그렇고요, 간담회도 그렇고 저희 의원실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연선 위원장님께서 중기부에 계시면서 많은 제도들을 변화를 시켜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올해 또 성과로 나오는 게 이제 7년의 기업의 기준이 10년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의료 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그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것들을 임상을 하고 인허가를 하고 다시 시장에 나와서 개선하는 과정까지 거치는 기간이 7년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10년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숨통이 트였다는 면은 대단히 좀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R&D 기준에서는 좀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 정책적인 지원에서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가져와야 스타트업들이 특히 의료 쪽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돌봄 로봇이라는 건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공적 급여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 근데 대표적인 공적 급여가 장기 요양보호 안에 들어가 있는 복지용구라는 품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품목권 안에 들어가려면 인허가 상에서 받아야 되는 인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돌봄 로봇은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그 인증 인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들고 나서도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접근이 차단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로봇이 쉽게 돌봄 로봇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걸 유심히 들여다보니까요. 미국에 가서 걷는 거는 가능한데요. 이거 물건을 쥐는 거 이거는 지금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아직 이게 빈 컵인지 이 안에 물이 들었는지 이 무게를 몇 주로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냥 보고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아 이거 물이 있구나. 이거 좀 무겁겠네. 예? 근데 로봇은 그거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을 못 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뇌신경에서 이 근육으로 내려오는 이 구조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돌봄 로봇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와 산업부의 그 사이에 끼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으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장애인을 도와드리고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사회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R&D 자금을 다른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R&D 디지털 R&D 대전환도 어젠다에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회의에서 이렇게 건의해 주셨으니까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박영선 위원장님을 뵈니까 제가 생각나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21분 도시라는 정책인데요. 예, 박 위원장님이 시장에 말씀하실 때 어떤 정책이신데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정책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시의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친환경 이동수단이고요. 저희는 그런 친환경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 등등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규제가 해소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헬멧 면허가 완화되는 법안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시행도 되기 전에 작년 12월에 다시 강화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쉬운 점은 정부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그런 갈등을 이용해서 이 산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마저 듭니다. 이제 바랄건대 다시 한번 정권을 창출하신다면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보다는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그 솔루션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되고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라가 그리고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런 교통수단, 미래 교통수단을 더욱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을 선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와 동시에 규제도 차근차근 완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맨하탄에 예를 들면 4차선 내지는 6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차선 하나를 막아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그 차선에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가 그냥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니는데 불편한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에코도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 규제 법안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계획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위원회에서 디지털 도시 대전환 그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 갈등 조정에 게을러지면 이게 규제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루톡이라든지 타다라든지 강남 언니가 이 그 전문가 그룹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다르게 보면은 기득권층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들과 상생을 하려면은 갈등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든 어디든 근데 그 노력을 게을리하면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손쉬우니까 규제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실패해도 괜찮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은 우선 그 부처들 간의 칸막이 없애서 같이 좀 논의의 장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흐름 따라가는 그 노력은 저부터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기존 산업과 충돌이 있으면 상생도 해야 될 것이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 같으면 안전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렇게 종합적인 것을 다 고려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갈 수 있는가 이게 저희 스타트업들과 또 새로운 정부와 국회에서 함께 고민해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저희가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에서 만들어가는 그 정책들에도 계속 의견을 드리고요. 새로운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도 책임 있는 자세로 중요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현황 청취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